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자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늘고 그리고 기대 심리까지 좀 살아나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도 똘똘한 투자처 하나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그 똘똘한 투자처가 어딘지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우고 싶으시거나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지만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그에 따라가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늘 전문가가 여러분의 투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어떤 방침이 하나하나씩 또 나오면서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촉각을 좀 세우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 부동산은 정치권, 이 정책과 큰 연관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지나고 나면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빨리 좀 뭔가를 했던 게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공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 흔들리시거나 복잡하실 땐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함께 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자 사연부터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924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여유자금 2억 원 정도로 청량리역 주변에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작년 초에 용두동 쪽을 고민하다 못 사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돌아보면 늘 후회되는 게 부동산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 부동산 투자라는 게 지금 항상 늦었다 하지만 또 지금 생각할 때 해보면 또 앞으로의 시간을 보면은 지금 시간이 또 가장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량리 쪽 투자 지금 2억 정도로 가능하냐? 결론적으로 오케이입니다. 오케이고요. 2억 정도 선이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소액 투자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단 청량리에 대해서 좀 한번 보죠. 일단 많이들 아시겠지만 청량리역 주변이 왜 관심을 갖냐. 지금 우리가 서울 2040 도시 기본계획의 우리 위계도, 체계도라고도 하죠. 서울을 봤을 때 한양, 도성, 도심이라고 하죠. 여의도, 영등포권, 강남권 이래서 3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가 다음 위상이 7광역 중심입니다. 또 그 다음은 12지역 중심이 있고요. 53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은 계획하에 지역이 공간이 나눠져 있는 건데 이 청량리라는 지역이 7광역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다음에 해당하는 위계를 갖고 있는 아주 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비슷한 광역 지역이 어디냐? 용산이 바로 광역 중심 지역입니다. 7광역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잠실 많이 아시죠? 이쪽도 광역 중심입니다. 그래서 도심권에서 광역 중심으로 위치를 상당히 견고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용산과 잠실에 비해서 광역 중심이지만 아직은 변화의 초기에 단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게 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용두동 청량리 이쪽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사실은 지금 점점점 재개발에 대한 투자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로 웬만한 지역에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아졌는데 한번 보시죠.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청량리역은 아시다시피 교통 굉장히 중심 지역이잖아요. 지금 여러 개 노선이 지금 교차하고 있고 또 뭐 국철, 철도 노선까지 합한다 그러면 향후 GTX 뭐 BC 노선까지 들어온다면 뭐 10여 개 노선이 들어오는 이런 아주 굉장히 교통의 허브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광역 중심 지역이니까 당연히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1번 타자가 롯데캐슬 L65입니다. 이 지금 청량역을 가보시면 65층의 높은 복합 개발을 한 아파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L65입니다. 청량리 4구역을 재개발해서 뭐 용적률 1000%에 가까운 역세권 개발을 진행했던 곳이죠. 그 아래쪽으로 얘기하는 곳이 용두동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곳인데 용두동 지역도 이 도로변 쪽으로 해서는 지금 복합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구역을 지금 한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용두동에 전반적으로 여기 뭐 7구역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여기 3구역 이런 지역들이 이미 굉장히 지금 단계를 한 발 한 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이죠. 작년 초반에 이쪽 정말 투자 지역이었다. 근데 지금은 금액 대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두권이 이렇게 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을 보시게 되면 전농 뉴타운이에요. 전농 뉴타운 뭐 많이 아시는 뭐 레미안 뭐 위브라든가 뭐 미드카운티 이런 전농 뉴타운들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정비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곳이 많죠. 뭐 8구역이라든가 여기 뭐 9구역도 있고요. 뭐 여기 이쪽으로 봤을 때는 또 뭐 전농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도 역세권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과에 가까운 거리들은 역세권 개발을, 역과 좀 떨어진 곳은 신통기획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역 주변에, 지금 역 주변에 큰 변화는 혁신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화이트존이라고 하죠. 지금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입지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 복합 개발이 진행될 곳입니다. 이 역 주변으로 해서 진행되는 곳들이 여기 14구역이라든가 뭐 요 위쪽으로 해서 14-1, 2, 3구역이 역세권 개발, 또 여기 10구역 신통구역 진행하는 곳들이 역세권 개발로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의 마지막 지금 구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접수를 했거나 지금 구역 대상지가 된 이런 곳들은 투자하기가 어렵지만은 아직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그 안에서도 어떤 투자처를 골라야 하는지까지 조언 드렸으니까요. 임장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다산역에 있는 다산 롯데캐슬 네. 33평형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인데 네. 최근에 여기가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은 또 구리역에 있는 어반폴에 있는데 그거를 사야 될지 고민돼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다산 롯데캐슬 33평형 살다 보니 이걸 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 올라서 이걸 그래도 매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구리역 근처에 이편한 세상 이거 어반폴에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걸 매수하는 게 좋을지 투자 가치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게 다산역 근처에 있는 지금 롯데캐슬이라고 그랬나요? 네, 맞아요. 네, 33평형. 롯데캐슬이고 거기 지금 전세로 거주하는데 지금 집값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어때요? 거기는? 제가 5.5억에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8억 5천이었거든요. 아, 근데 매매가. 지금은 네 9억 3천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좀 오르는 추세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뭐 지금 구리역 근처 거기도 좀 알아보셨나요? 거기는 훨씬 비쌀 텐데 여기보다. 네, 여기는 좀 더 비싸가지고 좀 고민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 이쪽으로 뭐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전세 들어간 이유, 뭐 이쪽에 거주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쪽. 제가 남양주에 오래 살았고, 또 제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이쪽을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일단 보시죠. 자, 일단 이거는 뭐 그 아파트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일단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죠. 여기 그 다산역 근처에 지금 거주하시는 거고 좀 더 크게 봐야 되겠다. 자,
넓게 해서 보시면 자, 지금 다산역 근처에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구리역 근처에 있는 어반포레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다산 신도시고요. 구리는 일단 기존 주거 지역입니다. 근데 일단은 가격 차이에서 보듯이 구리 자체가 가격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구리역 주변으로 해서 입지가 워낙 좋죠. 구리가 더블 역세권에 좋은 입지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차이는 여기 30평대가하고 20평대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더 비쌀 거예요 아마. 어반포레가 네. 그죠?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구리 쪽에 사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금 가격이 오른 상승 분위기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중에 어떤 가격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지역의 중심은 구리역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역 주변으로도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이 아래쪽으로 힐스테이트 있고 요즘 롯데캐슬도 지금 곧 입주 예정이고 주변에 굉장히 지금 시너지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리역 주변으로 해서 어떤 시세를 끌어가는 리딩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경기 동북부권의 흐름을 구리시에서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뭐 사시다 그러면 지금 거주하시는 데보다는 이쪽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리 쪽 사시는 게 좋겠고요. 이해되시죠? 네네. 무조건 구리를 사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어반캐슬 지금 한 24평 한 10억대 정도 가죠.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라서. 그렇죠. 그러지 비규제 않을까요? 지역이라는 게 좀 있죠. 네. 일단 비규제 지역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거래보다 지금 15 대책 나온 이후로 거래량이 한 2배 이상 늘었어요. 지금 그 구리 같은 곳은. 물론 입지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그 잠실권이라든가 강동구, 송파구 이런 데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관심을 많이 끌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향이 커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만 한 1, 2억 정도 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가격이 1, 2억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죠? 네. 이쪽 지역이 잘 안 가격이 오르는데. 올랐어요. 근데 네. 그래서 매수를 하면 좋은데 매수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여력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지역에 대한 얘기 드릴 때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리면 이 구리 지역은 원래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 구리의 기존 아파트 단지들도 뭐 한 4만 이상 세대수가 있어요. 아파트가. 그런데 네. 이 건너편으로 지금 살고 계신 다산 신도시 있죠. 네네. 이쪽 지역도 약 한 3만 세대 정도 지금 조성이 돼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또 어디예요? 위로 올라가면 별내 지역이 있죠. 별내. 네. 별내에 가면은 또 한 2만 5천 세대 정도가 또 있어요. 여기 갈매지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북부권, 경기 동북부권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이쪽으로 뭐가 생겨요? 왕숙 신도시가 또 생깁니다. 그죠? 얘가 한 7만 5천 세대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동북부권에 지금 이쪽 지역에 업무 시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배드타운 어떻게 보면 좀 주거만 겨냥하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거 지역의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런 어떤 요인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인 서울과의 접근성도 있지만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아주 급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매하실 두 가지 아파트 중에서는 당연히 구리 아파트를 사야 되지만 굉장히 그거는 좀 보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갭 투자한다 그래도 지금 그 살고 계신 다산역 근처에 있는 그 롯데캐슬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지금 어반포레 같은 경우도 갭으로 한 4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3억 5천에서 한 매매가가 4억 정도 이렇게 10억 들어가요. 이고 전세가 대비 전세가 10억이라 그러면 6억. 전세가 한 네네. 6억 정도 갈 거니까. 네네, 이 정도 맞아요.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 뭐 이렇게 가기가 쉬울까요? 12억, 13억 뭐 이렇게 우리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향후에 내가 내 인플레에 대한 해지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성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건요. 딱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주거에 대한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가치도 따지지만은 또 한 가지는 자산 가치라는 게 있죠. 네. 자산 가치라는 건 한마디로 자본입니다.
이런 자산 가치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 측면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 가치를 너무 고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상급지로 해서 뭐 지금 급지 이동을 막 하려는 거고 똘똘한 한 채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면은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 3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것 같아서 제 얘기는 네네. 뭐냐면 이런 어떤 그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도 좋지만 물론 거주하는 곳 인근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것도 좋지만 서울 지역에는 지금 흐름이 재개발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재개발 좀 아세요? 잘은 몰라요. 잘 몰라요. 야,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그 재개발 투자는 서울에 지금 그 제가 강의도 많이 했는데 서울은 지금 재개발 골든타임이에요. 올해가 재개발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을 늘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서 주택을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개발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특히 한강변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지금 재개발 빌라가 지금 되는 아파트가 되는 빌라 있죠, 빌라.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 뭐 2억대 이렇게 1, 2억대 이렇게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사업을 구역진이 되거나 후보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뭐 투자 금액이 4억 뭐 5억대로 늘어났다는 거죠. 결국 2, 3억대, 3, 4억대 많게는 뭐 자양동이나 용산 같은 데는 엄청난 상승이 있는 거고요.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재개발을 좀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뭐 한번 저희 세미나 때 오시게 되면 제가 뭐 이런 재개발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구리 쪽에서요. 내려와서 보면 강동 송파잖아요. 이런 쪽도 투자할 곳이 많고요. 구리 쪽에서 가까운 뭐 광진구라든가 뭐 이런 쪽도 지금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뭐 한 3, 4억대 정도라면 지금 자본을 굉장히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재개발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해되세요? 네, 그 옆에 아파트를 사신다면 구리 거를 거기- 사셔야 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가신다 그러면 재개발 쪽으로 좀 공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는 구리역 쪽에 손을 들어드렸지만 그래도 아직 젊고 또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방법도 하나 더 첨언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전문가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수요일에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요.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할 부동산 재개발 투자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재개발 투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흐름은 어떻게 가는 건지도 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이번 수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좀 성승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도세 이야기가 계속해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양도세 때문에 증여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이야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좀 이슈를 찾아서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증여라든가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일단 증여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좀 많았고요. 또 이 재개발에서는 단독과 빌라 대지 지분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핵심을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세 이월과세라는 거는 일단 증여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증여받은 자산을 일단 지금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또 뭐 정부에서 또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니까 또 증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어쨌든 증여를 할 때 일정 기간 내에 팔 경우에는 증여한 물건을 증여받은 사람이 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할 시기가 되죠.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다. 이렇게 원리를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증여하는 분이 있겠죠. 증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증자가 있죠. 증여를 받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증여하는 분이 수증자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시점이 한 뭐 3년을 보유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수증자가 예를 들어서 뭐 5년 정도에 매도를 한다고 친다 그러면 이 10년 이내입니다. 지금 10년이 넘어가야 이런 걸 적용받지 않는데 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증여자가 매수한 매수 시점을 갖고 기준을 한다. 그래서 양도세에 대한 과세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적은 일단 단기적으로 절세 목적이 증여 후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겠죠. 이런 다음에 바로 즉시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 차액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세 이월과세가 지금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부동산 뭐 종류 주식도 지금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이 됐습니다. 25년 작년부터죠.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얘기만 하면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도까지는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으로 바뀌다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적용 배제의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이런 10년을 안 채우고 매도해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일단 증여자 증여하신 분들이 보통 뭐 남편이라든가 뭐 부모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계종비속이 올해부터 또 추가가 됐죠. 어쨌든 사망 시에는 적용받지 않고요.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충족이 될 때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없는 경우 증여받아서 1주택이 됐는데 1세대 1주택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2월 과세까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보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나 협의 뭐 당연한 거고요. 부담부 증여할 때 뭐 전세가 끼어 있거나 대출금 이런 것들을 승계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적용했을 때 2월 과세 적용을 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 가격이 양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과세를 한다. 이런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2월 과세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면서 뭐 매도를 물량을 좀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요구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증여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작년부터도요 증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재개발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지 지분이 큰 단독주택이라든가 작은 신축 빌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작은 신축 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분이 작죠. 요즘 신축 빌라들은 뭐 보통 5평, 6평 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큰 단독주택은 당연히 크죠. 이런 것들을 왜 궁금해하시고 왜 지금 그 내용을 자꾸 문의를 주시냐면 일단 매매가가 있겠죠. 매매가가 있으면 거기를 이 대지 지분으로 나눠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지분당 가격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건데 일단 이런 거 했을 때는 내 가격, 내 지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감정평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다세대라든가 빌라 또 이런 비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적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거 분리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주택이 있다면은 일단은 분리 평가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다세대 빌라입니다.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평가 자체가 좀 달라진다. 자, 어떻게 보냐면요. 거래사실 비교법으로 봅니다. 일단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 단독이죠. 단독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보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 상황으로 좀 기준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일단 그 감정 실거래가 일단 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게 빌라기 때문에 일단 100%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면 공시지가는 한 60%, 한 70% 선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발선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빌라가 약 한 1억 정도의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반 정도 되는 한 5천만 원 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남 2구역도 지금 마찬가지로 다세 빌라가 1억대 좀 넘게 평가 감정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2구역 같은 단독 같은 경우에는 그 반 정도 되는 한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감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정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을 가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갑니다. 이런 것들이 가고 또 관리 처분이라든가 이주 철거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감정 평가를 받는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다음이겠죠. 그래서 이 관리 처분이라든가 뭐 이런 시기 바로 직전에 진행을 하는데 이쯤 돼야 확실한 내 감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초기 단계 뭐 이런 단계 이전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이 추정이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감정 평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다세대라든가 빌라 이런 지역들이 이런 것들이 단독보다는 감정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평가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 또 한 가지는 빌라 같은 것들이 또 신축 빌라일수록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계속 분쟁의 어떤 불씨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구역 진행이라든가 조합 설립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 감정평가 이제 사업 시행인가 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시점에 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이 높은 감정평가를 지금 받기 때문에 단독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빌라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높은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한마디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지분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요. 황금성도 있죠.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지분이 큰 것들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은 지분이기 때문에 엑시트가 용이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임차 관리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특히 뭐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은 중장기적으로 가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임차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신축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또 한 가지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신축 빌라에 대한 우리 세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제 혜택을 또 충분히 받아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빌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후반기 좀 뭐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이라든가 관리 처분 이런 쪽으로 진행되면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물건 종류라든가 입지 조건 또 흐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큰 평수가 또 유리하고 지분이 큰 게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1+1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작은 빌라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큰 지분을 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또 큰 지분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길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 중간 정도에서 이전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세대 투자 또 신축 빌라에 대한 투자가 지분이 적은 이런 투자가 괜찮다. 또 이런 것들이 지분은 작지만 감정평가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는 증여 부분에 대한 어떤 양도세 2월 과세에 대한 얘기하고 또 대지 지분에 대한 단독이라든가 빌라 투자에 대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또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려고 하면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증여 문제는 또 세무사하고 직접적인 상담이 또 필요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더 디테일한 얘기는 세미나에서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양도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의 팁을 드렸고요. 새로 신축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 양도세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주택 투자 방법까지 안내해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가오는 수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수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저하고 요번에 재개발 꼭 잡아야 될 곳은 어딘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지역으로 또 가야 되느냐, 어떤 방법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냐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저하고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적인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무료 세미나 안내 조금 더 자세히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유망한 투자처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도 이 빌라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들 많으시죠? 지금 같은 이 양극화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초양극화 시대에 이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 투자뿐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고민을 확신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는 오늘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 2개의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많은 분들이 이 다세대 주택, 빌라 투자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 2지역 이야기를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강동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지역 바로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이렇게 한강을 끼고서 품고서 있으면서도 이 녹지유일의 비율이 높아서 청정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입소문이 많이 난 곳 바로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그 안에서도 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가장 높다는 역세권 재개발을 꿈꿀 수 있는 고덕 2-2 구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에 앞서서 이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를 투자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니까 느껴볼 수 있어서 이 기사 잠깐 안내해 드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사의 타이틀의 내용은 꽉 막힌 주택담보대출. 이제는 현금 13억이 있어야지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타이틀의 기사였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 서울 강북권의 대표 아파트 신당동 약수 하이츠 아파트가 얼마 전에 이 30평대가 17억 1천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30% 급등한 가격이었다고 하고요. 또 대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이면 현금 5억이면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덜 나가서 13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어야지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대출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 집값이 아닌 실수요자를 잡는 규제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지금 계속 페널티 등의 이 압박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양극화 현상을 주도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결과에 대한 부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 서울에서 공급을 하려면 땅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바로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되는 투자의 트렌드, 바로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하는 거 메리트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가 답인 이유 바로 3가지입니다. 핵심 입지를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다는 이 부분,
또한 앞으로의 이 미래 가치가 높은 아파트, 그때 가면은 지금도 넘사벽인데 더 넘사벽이 되겠죠. 미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한 내 집, 내 생애 내 집 마련 아파트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또 내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정비사업지역의 빌라 투자 적극 권유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입지 여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역 생활권에 의하면은 이 강동구는요, 예, 강남 상구와 나란히 위치를 하죠. 예, 바로 지금은 강동구의 위상이 너무나 높아져서 지금 이곳에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타이밍, 지금 현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입지가 너무 좋은 것이 이 한강을 끼고 이 고덕동이 위치를 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면적 가져가고 있는데, 이 안에 고덕 2-2 구역도 이 한강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는 거, 그 부분은 우량한 부분이고, 그 위치에 따른 이 한강 라인 주택 공급량 확대 발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집값 상승 견인하는 선호지역 6년간 총 19만 8천 호 착공을 집중할 곳이 바로 이 한강 상단으로 이 강북, 강남으로 해서 이 라인, 이 서울시가 주목하는 곳입니다. 고덕 2-2 구역도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치 높다라는 거, 입지적인 가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여기가 또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2030 서울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이 역세권 지역 준주거 상향 용적률 500%를 기대할 수가 있어서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내용인데, 역세권 250m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덕 2-2 구역이 여기에 딱 떨어지는 사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이 샘터 공원역이 2028년에 개통 앞두고 있는데 250m 그 안에 이 구역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 높다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입지에 있어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 바로 이러한 이 한강변을 내 집 주거지로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상당한 경쟁력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아파트가 여기에 건축이 되었을 때는 높은 프리미엄으로 높은 아파트 가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한강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고덕 비즈밸리와 2028년 개통 앞두고 있는 9호선, 그리고 고덕 2-2 구역, 주변의 녹지율이 상당히 비율이 높고, 이러한 이 그림 하나를 볼 때 우리는 정비사업지역에 투자할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꼭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이 사진 하나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정말 투자하면 메리트 높겠다는 거, 우리가 이 한 장으로 모두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여기가 더 좋아진다는 거, 예, 부의 지도가 이 교통을 따라서 바뀌게 되죠. 바로 여기가 실현성에 대해서 이런 9호선 연장이나 세종포천 고속도로, GTX 디노선, 이러한 이 광역교통망이 확충됨으로 해서 이 강동구의 위상은 더 높아질 전망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 9호선 4단계 연장에 대해서 이 보훈병원에서 샘터 공원역까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바로 고덕 2-2 구역이 딱 이 샘터 공원에 붙어서 역세권 단지로 해서 개발이 됐을 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독보적인 대장주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을 우린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안성 구리까지는 2025년 1월에 개통됐고, 세종 안성까지는 2027년에 또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GTX 디노선에 대해서는 이 김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강남을 지나서 강동 경유가 또 확정이 되었죠. 이 노선이 또 완성되었을 때는 이 지역의 집값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 그림 보시면은 뭐 익숙하시죠? 바로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25개의 대기업 본사들이 거의 입주를 했고 26년이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데, 바로 여기 한강 고덕 비즈밸리 9호선 그리고 고덕 2-2 구역이 있어서 입지 가치가 아주 탁월한데, 이 부분 여기에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센터, 바로 고덕 2-2 구역에 거기에 위치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강동 리버그린 웨이에 대한 것도 함께 호재로 작용하게 되고요. 예, 재개발 추진에 대한 현황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2010년부터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업성 너무 좋아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위기 타면서 개발의 급물살을 타려고 하는 초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빠르게 매입하셔서 지금 뭐 결정하신다면은 좋은 수익과 또 내 집 마련에 큰 힘을 가져올 수 있는 현장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조합원은 현재 약 800여 명 정도 되고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세대수 계획 세대수는 2,300세대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 예, 조감도 보시면은 녹지율이 상당하죠. 예, 조감도 계획도면으로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이 고덕 2-2 구역과 딱 5호선을 끼고 있죠. 지금 26억, 27억 하니까 평가 내재산 지금 빌라 투자하셔서 평가 받고 추가 분담금 납부하셨을 때 총 투자금으로 했을 때 주변 시세와의 차액 뭐 15억, 뭐 많게는 25억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사업성 정말 좋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시세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원룸은 5억 초반대, 투룸은 5억 중반에서 6억 초반대. 예, 3룸은 투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7억 5천까지도 나오는데 발품 팔아 보시면은 6억 중반대도 있으니까 이런 3룸도 잘 찾으셔서 실 입주하면서 미래의 아파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로 투자하셨을 때 예상 투자 금액은 3억 중후반대로 해서 접해볼 수 있는 이런 매물도 또 현장에 있습니다. 예, 강동구 고덕 2-2 구역 정말 위치같이 좋은 개발의 초기 시장.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아직까지 투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이 지역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또 발품 팔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예,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이 보이는 곳에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하지만 자금이 아직은 모자라서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그렇게 잘 맞는 전략을 좀 세워드렸으니까요. 고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원하신다면 1:1 대면 상담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 정말 이 재개발 투자처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임장도 활발하게 다니시는 지역입니다. 광진구로 가볼 텐데요. 그 광진구 중에서도 뭐 1번지라고 불릴 수 있는 자양동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예, 이렇게 한강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무한한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이 광진구입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 그 안에서도 또 역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세권 정비 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유망 정비 사업 지역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 생활권 구분을 보시면은 이 동부권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 광진구, 그 안에 자양동입니다. 예, 여기에 2040 이 발전 방향을 보게 되면은 정비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런 노후 공동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 추진의 확대를 대비해서 계획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 광진구는 정말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정비 사업 투자할 때 매우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도를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한강을 끼고 이 자양동입니다. 예, 자양동. 특히나 이 한강으로 해서 남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풍수지리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져가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비사업 예정지는 바로 역세권에 해당됩니다. 바로 2호선 구의역에서 250m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기반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건대입구역에서도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고 무엇보다도 이 한강변까지 거리가 900m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한강이 주는 수혜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서의 이 편리함 모두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한 이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에 있어서 이 지하철이 이용하기가 너무 편리한 곳이죠. 2호선과 7호선, 5호선 이용하셨을 때 이 자양동에서 강남까지는 16분이면 도달 가능하고 주요 업무지구하고도 30분, 뭐 3, 4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한 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용해서 진출입하기 주요 지구, 또 외곽으로 진출입하기에도 너무 좋고 또 학군도 좋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또 앞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한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크게
올려줄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또 개발의 방향성, 2030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있는데 영동 잠실 자양권역에 대한 이러한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맞은편에 이 삼성동 잠실 운동장 재생 배후 중심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해서 국제 교류 및 스포츠 관광권역으로도 발전에 대한 발전 방향성 가져가고 있는데 뭐 올림픽대로 지화와 한강 연결 브릿지 조성 등 한강 접근성 강화에 대한 그런 개발의 방향성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비사업 지역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인접해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도 이곳에 있는데 이곳의 인프라를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자양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통합청사와 첨단 업무 복합단지 호텔 등이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지금 자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30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시립 어린이병원 건립에 대한 그런 개발 계획도 있어서 이런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지역에 여기에 투자하셨을 때 가치 높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강진구 빅5로 해서 이렇게 굵직한 개발의 내용들도 현재 무르익어 가고 있죠. 예, 이 중에 두 가지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 7층, 지상 39층까지 해서 이렇게 한강이 바라 보이는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올해 착공해서 2031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상업 업무시설 상주 인력 1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또 오늘 소개해드릴 정비사업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집가 상승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메리트 높은 거, 지금 성수 전략정비 4개의 구역이 조합 인가를 득한 이후에 지금 발빠르게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렇게 탈바꿈돼서 전체 1만 가구의 규모로 또 모든 구역이 65에서 80층으로 해서 개발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가 뭐 100억, 200억 할 때 뭐 옆에 아파트들이 올라섰을 때 뭐 그 가격 따라가지 않지는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자양동 한강변으로 해서 또 주변의 정비사업 지역도 무르익어 가는데 그 가격대들을 동반 상승해서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해서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개발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위치가 여기 있고 지금 여기 799 여기는 이 모아타운으로 1887세대 현재,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조합 인가 났고 재건축으로 해서 1089세대, 그리고 지금 여기 한강변으로 A, B, C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2448세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또 역에서 가까이 역세권 개발을 또 도모할 수 있는 사업지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또 가치가 높다. 이렇게 함께 개발이 돼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전체적인 신도시화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때 비싼 아파트로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 위치에 위치하고 주변에 이 무르익어가는 정비사업 지역의 중심 속에 또 사업지가 위치하고, 예,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현재 노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30년 기준 노후도 68%. 지금 이렇게 1구역, 2구역으로 해서 나눠서 될 수도 있고 합해서 될 수도 있고 이 부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총 167세대인데 개발이 됐을 때 400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현황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공공민간 협력 구조화에서 민간 주도의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해서 전환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무리해 드릴게요. 여기 투룸 6억 중반대, 임대가 3억대 형성되어 있고 실투자 금액은 3억 중후반대로 아직까지도 개발의 초기 시장이라 소액 접근 가능한 부분, 메리트 높은 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둘 겁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오늘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전해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